여기 이 기업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업들은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1년 한국 브랜드 가치 상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무엇인가요? 그 기업에서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의 기업과 한국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직업을 갖길 원했나요? 혹시 생각해봤던 직업들 중 한국의 기업도 있었나요? 이번 시간 첫 내용으로 한국의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데요.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생활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 화학 제품 등과 같은 제조업과 통신, 인터넷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죠. 이때 생산 과정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자영업과 프랜차이즈에 대해 살펴볼까요?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정년 퇴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일찍 퇴직한 중장년층과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은 주로 음식점, 편의점, 미용업, 통신 판매업,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의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계가 깊은데요. 지금 보시는 브랜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출하는 프랜차이즈들입니다. 프랜차이즈는 특정한 상호와 상표, 제품을 개발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가맹점들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가맹본부는 여러 가맹점에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상품, 인테리어, 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출하는 업종 중 하나인 치킨집을 통해 한국 자영업의 명암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치킨집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5, 60대 직장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기준 영업 중인 치킨집이 약 8만 7천 개에 이르는데,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18년 6,200곳의 치킨집이 창업하는 동안 8,000곳 이상이 폐업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근로 여건 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째,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제라고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한국은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데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로 정해놓으며, 추가 근로는 일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의 임금 받는 방식을 정해놨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또는 통장으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몇 달치 임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놨습니다. 일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휴일을 쓸 수 있고 그 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노동 3권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직장 생활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최소 9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임금을 주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주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팔 출신의 A씨는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현재 네팔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음식점 4곳에서 30명을 고용하고 있고 본점에서 거두는 월 매출액만 1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A씨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레시피를 꾸준히 연구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한 것이 그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네팔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또 현지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외국인도 얼마든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의 사례를 더 알고 계신가요? 만약 알고 있다면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지 자신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